아는 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. 지금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고 있는데요. 네. 저희 보도에 따르면 당선인이 김부겸 총리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회동에 부정적이었던 건가요, 그럼? 이 과정들을 좀 보겠습니다. 네. 지난 14일 이제 회동을 4시간 앞두고 이제 무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이후부터는 양측이 그야말로 이 감정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. 이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달라 이런 말까지 나왔죠. 이런 말들이 윤석열 당선인의 감정을 건드린 게 사실입니다. 실제로 회동 논의가 재개된 뒤 이 25일까지 윤 당선인 쪽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회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반응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. 자, 그런 상황에서 그럼 김부겸 총리가 당선인에게 먼저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건가요? 우리가 흔히 좀 많이 알려졌던 채널이 이제 양측의 회동을 위해서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이렇게 2명의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저희가 취재한 바를 종합하면 회동을 지속적으로 원한 이 청와대 쪽에서 기대를 걸었던 또 다른 채널이 바로 이 김부겸 총리 라인입니다. 김부겸 라인의 의미 제가 밑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제 금요일 만남 이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사이 만남이 불발된 직후 이제 김 총리 측에서는 인수위 사무실로 찾아가겠다 이런 의사까지 전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금요일 저녁 만남이 막판에 성사된 거죠. 근데 이제 그 만남이요, 총리가 직접 당선인에게 또 연락한 건 아니라면서요. 네, 이 김 총리도 정치적 본거지가 대구고요. 네. 또 윤 당선인 역시 검사 시절 초임지가 대구입니다. 이번 만남의 중재자 역할처럼 함께 배석했던 인맥 역시 대구 인맥입니다. 앞서 말씀드린 이 인수위 사무실 방문 의사를 밝혔을 당시에도 이 대구 인맥이 활용됐다고 합니다. 아까 보면 이제 당선인이 김부겸 총리는 이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다 이런 말도 하던데 네.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요, 두 사람이? 일단 두 사람이 모두 서울대 출신이지 않습니까? 이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고 당구도 같이 치고 또 뭐 술도 같이 마셨는 사이라고 합니다. 평소 사석에서는 윤 당선인이 이제 부겸이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신뢰가 쌓인 관계인데 이 신뢰라는 말을 제가 좀 썼지 않습니까? 사실 이번 회동이 성사된 배경, 윤 당선인과 김 총리 간 이 신뢰 때문이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이철희, 장제원 라인에서 이 물밑 접촉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대화의 진전보다는 서로가 물밑 협상 내용을 서로 경쟁하듯 공개하면서 이 진실 게임으로 번지지 않았겠습니까? 네. 이 대표적으로 한국은행 총재 임명을 놓고도 협상 과정을 공개하며 여론전이 벌어졌고 감사위원 임명을 놓고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. 양쪽이 회동을 놓고 물밑 협상을 재개한 게 지난 25일 금요일인데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윤 당선인이 회동을 하겠다고 이 결심한 날짜가 그 다음 날인 26일 토요일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요일에 발표가 이뤄졌는데요. 이 신뢰할 수 있는 메신저, 결단 직전 마지막 만남이 이 김 총리와의 저녁 식사였다는 게 이 만남이 과연 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시청자도 질문을 주셨습니다. 그래서 그럼 그 중재자가 어떻게 했길래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김 총리가 뭐 어떻게 설득을 한 거예요? 네. 이 만남이 서울 모처에서 이루어졌고 네. 또 이 저녁 식사를 겸해 이루어진 자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제 평소 형님 동생 하는 사이에서 또 다른 지인들까지 함께 있으니 좀 사적인 대화들도 많이 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. 이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만남에 대해 김 총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. 만남을 놓고 갈등하는 것, 양쪽 모두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다. 이런 문제로 갈등하는 것은 양쪽 모두 국민에게 할 짓이 아니다. 현 정권과 새 정부 사이에 인수인계 문제가 없도록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물론 김 총리의 말 한마디로 이 모든 상황이 일단락된 건 아니겠죠.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핫 라인 간 소통에 대해 청와대 쪽에서는 질책성 메시지가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. 네. 결론적으로 이 원론적 이야기이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채널에서 나오는 말이 윤 당선인에게 소구력 있는 메시지로 다가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래서 두 이제 대통령과 당선인이 지금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시청자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워낙 우여곡절이 많았다 보니 직접 만나서 대화가 잘 통할까 이런 질문 주셨어요. 두 사람 어떤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? 일단 조금 전 이제 오후 6시부터 이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이제 양쪽 비서실장까지 해서 4인 함께 참석을 해서 만찬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자리가 한창인 중인 겁니다. 이 양쪽 모두 그동안 회동의 조건처럼 보였던 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승인 문제나 아니면 네.
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. 최대 걸림돌이었던 이 문재인 대통령의 감사위원 임명 문제가 감사원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해결됐잖아요. 이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아쉬운 소리 안 하겠다,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. 예비비나 사면 모두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한 뒤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이겠죠. 요구하지 않더라도 회동이 성사된 만큼 문 대통령이 알아서 해주기를 기대하는 심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독대는 안 하겠다고 하죠?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네, 이 대통령과 당선인 그리고 양쪽 비서실장 4인 만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이 배석자를 따로 둔 것은 이 어찌됐든 논쟁이 될 만한 의제가 따로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만남인 만큼 만남 이후에 서로 다른 말을 꺼내서 또 다른 논란을 낳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라는 의도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이 만찬 자리이니만큼 한 서너 시간 정도 있어야 자리가 마무리될 걸로 보이는데 청와대는 별도의 발표가 없을 것 같고요. 대신 인수위 쪽에서 만남 이후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하죠. 국무총리 인선 검증이 이제 한창 시작됐다고 하는데 네. 만약에 당선인이 김부겸 국무총리와 그렇게 신뢰가 돈독하다면 유임 가능성도 있는지 뭐 그런 보도가 예전에 있었거든요. 네, 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놓고 이제 여러 가지 한마평이 나오는 게 사실인데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윤 당선인이 원하는 이 총리 후보의 그 상이라는 게 일단 경제 전문가가 유력합니다. 네. 이 회동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메신저로서의 김부겸 총리 역할을 넘어서 총리 유임 가능성까지 보기에는 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정치부 조영민 기자였습니다.